함께 걸으면 손 닿지 못할 만큼 한참을 뒤에 오던 그녀였죠. 빨리 오라며 그녀를 다그치고 답답한 맘에 난 앞서서 걸었는데 천천히 걸을 걸 그랬죠. 먼저가 날 잃었었는지 그녀가 오지 않네요. 하루를 헤매다 돌아온 그녀는 어제보다 많이 다른 모습이죠. 날 보며 웃는 미소도 그 향기도 모두 예전과 같은데 낯설은 그대 모습. 사소한 일로 많이 다툰 날이었죠. 평소와 다른 그녀 모습 보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때면 해운대 밤바람 불어오네요. 파도 거품 속에 담긴 네 모습 오륙도 넘어 지난 여름에 처음 너를 느꼈죠. 아직도 두 눈이 너를 기억해. 아득하게 빛이 났던 네 눈빛 닮아진 넘어 우리 만나면 파도 거품 맥주 한 잔 너와 단둘이 우린 다시 또 걸어가고 있죠. 그대와 가을에 만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때면 해운대 별빛이 내려오네요. 다정하게 들린 너의 목소리 백사장 넘어 지난 여름에 처음 너를 느꼈죠. 아직도 두 눈이 너를 기억해. 부드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일단 네, 저희가 방송사고를 네, 지장군의 네. 한 곡이 나가야 되는 곡인데 채팅창의 붐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과연 우리의 음악을 듣고 계신가?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러는 그랬어요.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실수로 어제 나갔던 노래를 잘못 틀었는데 네. 역시 여러분께서는 신청곡부터 열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뭐. 제가 오늘부터 저희가 뭐 바뀐 거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네. 했는데 벌써부터 쭌쭌닉님이 오늘부터 핀 마이크 다셨네요. 라고 눈치를 채셨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저희가 이 마이크가 지향성 마이크여서 이 방향에 따라 되게 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선영구 되게 목소리가 여러 가지 안 들린대요? 안 들린대요? 하셔가지고 선영 씨 목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선영구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오늘은 뭔가 사고의 날인가요? 사고의 날인가요? 어쨌든 오늘 네. 노래는 극초음속님 노래는 지장군 곡뿐인가요? 이러셨는데 저는 금요일에만 선곡합니다. 네, 화수목은 여러분의 신청곡, 저는 금요일만. 이게 오늘 제가 윤건의 가을에 만나라는 노래를 틀었는데 얘기해 보세요. 들리나? 잘 들리시나요? 테스팅. 만약에 제 마이크가 안 돼도 아마 지영은 선배 마이크로 들리긴 할 텐데 그럼 가운데다 놓고 되게 큰 소리로 우리가 내야 되나? 작대요. 범블비님께서도 마이크 소리가 작대요? 작은 것 같다. 들린대요. 네. 작대요. 아예 안 들리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목소리를 좀 제가 높여줘야 좀 되겠어요. 목소리를 들린대요. 키우겠습니다. 들린대요. 네. 이 노래를 왜 그래서 무슨 관련이 선곡했냐? 있죠? 네네네. 얼핏 보면 관련이 없죠. 네. 오늘의 이 아이가 언제 가장 필요할까, 요긴할까 생각했더니 여름이더라고요. 폭염. 맞아요. 네. 그렇죠. 폭염일수록 중요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로꼬의 All I Summer Tim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건 제목만 영어인 거죠? 제목만 로꼬 씨 영어예요. 노래니까. 로꼬와 샘킴이 같이 한 노래인데 이거를 틀까 했는데 이 아이 여름 너무 좀 단순해요. 그래서 한 번 더 꼰 거예요. 폭염이 싫으니까 우리가 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필요한 이 폭염을 지나고 이제 시원한 가을을 상상하며 한두 달 견뎌보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해몽이 길게 필요한 선곡이네요. 윤건의 가을의 만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라는 이유가 사실 제일 큽니다. 근데 저도 사실 가을을 제일 좋아해요. 네. 그래서 기분 좋게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들으면 우리 만나면 파도 거품 맥주 한 잔 너와 단둘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얼마나 맥주. 좋습니까? 너무 좋다. 네, 그것도 해운대에서 야,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너무 좋네요. 네. 이런 노래를 들으면 좀 이 더위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게요. 선곡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네. 무슨 밖이 동남아처럼 네. 좀 습하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낮에 눈에 띈 뉴스 보겠습니다. 자, 한 발로 서서 버티는 게 신체의 균형, 또 체력, 다리 힘, 감각 정보 처리 능력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래요. 네. 그래서 한 발로 서서 얼마나 버티느냐가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한 연구진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한 발로 서기가 조기 사망 위험을 판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그래요? 연구를 했어요. 오. 그래서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브라질 연구진이 주도하는 국제 공동 연구진이 한 건데요. 네. 51살에서 75살의 브라질 사람 1,702명의 측정치와 이들의 건강 상태를 계속 추적해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했답니다. 이 참가자들은 한쪽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발을 다른 다리의 종아리 뒤쪽에 이렇게 붙이고요. 붙여야 돼요. 네, 이렇게 그거 서 있는 힘든데? 거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붙이고 네. 서 있었는데 10초 이상 버티느냐를 테스트를 했는데 3번의 기회를 가졌대요. 네. 근데 10초 이상 버텼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 비교를 해봤더니 7년 이내 사망할 가능성이 못 버틴 사람이 17.5%였대요. 생각보다 근데 크게 나왔네요. 버틴 사람의 사망 위험률이 4.6%였거든요. 3배 이상 차이가 3배 나네요. 이상인 거죠. 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게 버티는 거에 실패 비율이 높아져서
한 발로 서는 게 신체의 전반적인 능력과 상관이 있다는 걸 유추하겠습니다. 연구진은요, 다른 건강 지표들도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자기네가 분석을 해봤더니 10초 동안 한 발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의 10년 후 사망 위험은 가능했던 사람의 2배나 높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중노년에 건강검진을 할 때 이 한 발로 10초 버티기를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해볼 수도 해볼래요? 없고. 방송 생방송 끝나고 오늘 아침처럼. 네, 방송 네. 끝나고 한번 자, 해볼게요.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음. 자 종아리에 이렇게 한 발 붙이시고요. 얼마나 설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강민승님께서는 자세한 정보를 어디선가 긁어오셔가지고 네. 댓글창에서 모두에게 그러니까요. 예, 이게 공유해 줄 기사에 수가 있었어요. 있네요. 네. 기사에 있었어요. 이 내용도 있었는데 네, 이걸 또 기사를 또 찾으셨네요. 강민선님은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네. 저는 이 기사 제가 2시 뉴스에도 라디오 뉴스로 전했는데 네. 장마가 이제 멈췄잖아요. 네. 주말 날씨를 보니까 뭐 그 반가운 해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가 좀 그치나 했는데 지금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제4호 태풍 에어리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네. 왔는데요. 에어리는 현재 시속 13km 정도로 이제 북쪽으로 해서 계속 네.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4일 오전 9시쯤 월요일쯤이 되면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고 네.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다고 예보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요일쯤 되면 부산 남서쪽 해상으로 이동했다가 또 독도 인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이렇게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중부 지방이나 이제 그 밖의 지역까지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이제 남부 지방에 많은 장맛비가 지금 예보된 상황이거든요. 주말이 지나고 나서 여기에 이제 태풍까지 더해진다면 좀 비 피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서 남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주말에 해가 뜬다고 해도 다음 주 기상 상황 미리미리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낮에 눈에 띈 기사들 살펴봤고요. 8초 후 이번 주 이아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왓더 헤이님께서 선영아 기상캐스터 데뷔하자고 하셨는데 네. 기상캐스터 분들은 프롬프터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죠. 네. 그냥 하는 거죠. 너무 대단하죠. 네. 로스 킴님 한 발석이 5분 넘었대요. 지루해서 그만하신대요. 장수 확정 축하드립니다. 장수 네. 확정. 네. 자, 금요일 프리데스크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하입니다. 네. 이번 주 이하의 주제는 전기인데요. 네. 전기 이 키워드가 한 주 내내 좀 핫했어요. 네. 2022년 딱 절반이 흐른 오늘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나이를 그러니까요. 먹는 올해 거겠죠? 다 갔습니다, 이제. 하여튼 네, 나이 얘기는 좀 이제 나중에 하고.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갑자기. 근데 어쨌든 내 앞에서 나이 얘기를 하며 표정이 어두워지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아이 근데 선배님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야. 네. 오늘 7월 1일부터 전기료와 가스비가 인상된다는 뉴스 많이들 보셨죠? 이제 전기료가 킬로와트 시당 5원 오르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월 평균 1,535원 정도 전기 요금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일주일 내내 내린 폭우 때문에 집이 워낙 꿉꿉해서 맞아요. 덥지 않아도 에어컨 트시는 네. 가정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장사하시는데도 마찬가지일 거고 매점들도. 네. 그래서 전력 사용이 뭐 급증 안 그래도 폭염 때문에 또 습기 때문에 급증하는 때인데 이럴 때 전기요금 오른다는 거 모두에게 좀 그렇죠. 걱정스러운 뉴스긴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많이 전해드렸는데 물가 상승률도 지금 심상치가 네.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지만 네. 앞으로 또 하반기 6% 이상까지 이제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서민들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소상인들 각종 재료비, 고정비 다 올랐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부담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여름철이 되면 이제 매장들이 문을 다 닫아놓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오세요 하고 열어놓는 게 아니라 밖이 너무 더우니까 네. 이제 매장 안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다 닫아놓고 이제 냉방을 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한여름에는
영업하는 내내 쉬지 않고 전력을 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종 음식점이나 매장들에서는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이제 소상공인 중에서 이분들 전기 많이 쓴 데 어딜까요? PC방 같은데? 그렇죠. 네. PC방 같은 데는 아예 전기가 없으면 영업 자체가 할 수가 없는 데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터넷 PC카페 협동조합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PC방, 100석 기준의 PC방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월 평균 전기료만 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추운 동절기나 아주 더운 하절기에는 냉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400만 원까지도 전기료가 치솟는데 이번에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여기에 20~30만 원 정도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 월 20~30만 원 고정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큰 거죠. 네,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PC방이 영업 제한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에 제한을 받았는데 이제 좀 24시간 영업해도 되겠다 싶었더니 이런 이제 전기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예 24시간 운영을 포기하는 점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PC 반 정도는 아예 전원을 꺼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전기료가 인상되면 특히 저소득층 생활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싼 월세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와 관리비 따로따로 받지 않고 네. 그냥 합쳐서 뭐 전기료, 가스비 다 합쳐서 얼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를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료가 인상되면 집주인이 당연히 월세가 월세도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 올리는 거네요. 이런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제기되자 한전 측은 이제 뭐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월 최대 9,600원까지 이제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을 해서 이제 원래는 8,000원까지였는데 1,600원 정도 늘린 월 9,600원까지 할인이 된다고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 동절기만큼 하절기에도 사실 더위 때문에 맞아요. 그 건강이나 생계에 좀 위협받는 분들 사실 많아요. 많죠. 열사병 같은 것도 네. 많고 그래서 전기료 인상 때문에 혹시 냉방 이런 거 못 하셨다가 네. 건강해지는 분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주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료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전기차 충전 요금도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기차 충전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이 있지 않았었나요? 네,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이 이게 인상된다고 표현하는 게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인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까 했는데 네네. 사실은 인상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할인됐던 그렇죠. 이 혜택을 특례 할인이 없애게 없어진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할인 제도는 한전이 2017년 1월부터 이제 전기차 뭐 사용 촉진을 위해서 실시한 제도인데요. 전기차 충전을 할 때 이제 기본 요금이 있고 이제 전력량에 비례해서 나오는 요금이 있는데 이 둘 다 할인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당초 이제 2년 동안만 운영되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2019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다가 좀 더 연장하자라는 소비자 요구 때문에 이번 6월까지 연장을 한 거였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할인 특례를 5년간 더 연장하겠다라고 네. 약속을 했던 거죠. 근데 전기료 인상 등이 결정되면서 이 할인 제도도 사실상 없어지게 되면서 그렇죠. 오늘부터 공약이 이제 무산됐다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 봤더니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이 1kW시당 292.8원이었는데 이게 300원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1kW시당 20.2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이오닉 5, 현대차의 네네. 아이오닉 5를 기준으로 완충을 했을 때 1,560원에서 2,000원 사이 이 정도 이제 더 증가하게 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공약 믿고 사실 기름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기차 사시는 분들 많으실 많죠. 텐데 네. 공약 믿고 적어도 5년은 그래도 연료비는 좀 아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새 차 살 때 전기차 사셨던 분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물론 특례 할인이 종료된 거니까 인상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인상된 거니까 그렇죠. 약간 배신감은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쵸. 기분이 좋지는 네. 않겠죠. 왜냐하면 약속을 했던 건데 왜 약속 안 지키느냐 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보급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파른 추이로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인프라 확충 네. 그리고 이제 보안 제도적인 보안을 통해서 좀 이렇게 더 널리 더 널리, 확산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이런 결정이 좀 이런 전기차 보급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하지만 한전의 적차폭을 생각하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제 평도 있는데요. 네. 한국전력의 지난해 적자 수준이 5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의 적자가 이 작년 한 해 동안의 적자를 훌쩍 뛰어넘은 네. 7조 8천억 원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뭐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적자폭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관련한 뭐 에너지 관련한 요금들이 인상을 하는 게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 거고 네. 이제 좀 더 우려되는 건 이번에 이렇게 전기료를 인상하더라도 한전의 적자폭을 줄이는 데는 전혀 뭐 지금 거의 영향이 없는 그렇죠.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월에 또 올린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10월에 지금 전기료와 가스비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하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또 기재부에서 5월보다 6월에 더 오를 거라는 또 맞아요. 예상도 내놨던데 네. 이 에너지 가격이 7월에 오르고 10월에 또 오르면 이 체감 물가는 물가는 정말 엄청나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한전이 요구한 그 인상폭은 킬로와트 시당 33원 맞아요.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6분의 1 수준으로 올린 거니까 아마 앞으로 이렇게 인상되는 추이가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탈출구를 찾아야 할까 좀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이 분이 이 아까운 상황에서 전기료 절약 꿀팁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네. 5인 이상 대가족이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잘 들으세요. 사용량에 따라서 월 12,000원까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신청을 하셔야 된대요. 자동 네. 할인이 아니고 한전 사이버 지점, 그러니까 한전 인터넷 홈페이지나 한전 지사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혹시 아파트가 이제 단지가 구성된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인 이상 대가족이나 자녀가 3명 이상인 분들은 월 12,000원이면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잖아요. 게다가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 계층 등 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런 분들께서는 중복 할인이 돼서 원래는 8,000원까지 해서 네. 총 2만 원을 중복 할인 받을 수 있었는데 9,600원으로 할인폭이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네. 2만 1,6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사는데 이런 분들 요새 많잖아요. 네. 그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냐? 그렇지 않고요. 혼족들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동이체로 전기 요금을 납부하면 1,000원이 매월 자동으로 할인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지서까지 우편이 아니라 전자적 방식, 뭐 SMS나 이메일로 받는다라고 신청을 하면 200원을 또 할인받을 수 있어서 1,200원을 매월 할인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번 전기료 인상의 영향이 4인 가족 기준 1,535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1,535원 오르는데 1,200원을 할인받는다 그러면 하면 거의 뭐 똔똔이네요. 네,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여기 해당하는 게 없네요. 안타깝네요. 참나. 아이고. 아유, 뭐가 해당이 되면 당장 가서 신청을 하겠구만.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라이언님께서 자동이체 할인율 이번에 변경됐다고 500원 한도로 더 늘어났다고. 줄었군요. 1,000원에서 500원으로. 아이고, 제가 이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까지, 그러니까 알려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 겁니다. 네. 네. 노령 할인을 노려보라고 저한테 존박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아직. 네. 아무튼 제가 1,000원이라고 좀 오래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오렌지 정정 감사해요. 파이님이 월급을 올리면 되는 것을
뭔 핑계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서영찬님도 지영원 기자 노령원 할인 받아 뭐 아, 이상한 왜 말씀을 그러세요? 자꾸 해주고 계시는데 네. 자 다음 전기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정기 소식은 장마철에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인데요. 우리가 불이 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서 뭐 큰 불이 나거나 이런 네.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습도가 높을 때 오히려 불이 잘 난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조사가. 네. 이때 이제 습도가 높을 때 발생하는 화재 원인의 절반 이상이 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최근 5년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58건이었는데 이 중 51.6%가 장마철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진 조사인데 부산 소방본부가 실험을 해봤더니 두꺼비 집 있잖아요. 배전반, 분전반 모여 있는 여기에서 특히 장마철 화재 위험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트래킹 현상 때문이었는데요. 네. 트래킹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뜻이잖아요. 트래킹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절연체가 있으면 전기가 지나가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묻어있는 먼지나 물이나 습기나 이런 물질을 타고 그러니까 트래킹해서 화재가 나는 현상을 이제 요렇게 이르는데 이 절연 상태가 나쁜 콘센트와 두꺼비 집에 스포이드로 한 두세 방울만 물을 뿌렸는데도 금세 화재가 나더라는 거예요. 합선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두꺼비 집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가 딱 3번 튀었을 뿐인데 바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화재로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은 양의 습기나 누수만으로도 여름철에 화재가 잘 날 수 있다는 조사였습니다. 근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배전반, 분전반까지 우리가 살펴보진 않잖아요. 맞아요. 뭐 신발장이나 뭐 이런 데나 좀 닦지. 그러니까 습기가 거기 차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네요. 네. 이렇게 많이 비가 내리면 전기로 작동하는 물체들 잘 고장 나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사실 가정 안에서만, 집 안에서만 전기 전자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밖에도 전기 제품들이 많잖아요. 많죠. 전기차, 네. 전기버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마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소식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친환경 버스 도입을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지자체들에서 하면서 전기 버스 많이 보셨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전기 버스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고장이 나서 이번에 비가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서울 시내를 운행하던 일부 전기버스의 퓨즈가 나가면서 와이퍼가 작동을 안 하고 문이 안 열렸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네. 문이 안 열렸으면 승객들 굉장히 놀랐겠어요. 그렇죠. 이제 출근하다 못하는. 근데 그럼 창문으로 내리고. 조금 좋을 수도 있겠다. 부장님 제가 지금 출근하고 문이 안 있는데 열려서. 제가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이 안 열려서. 근데 문이 뒷문만 안 열렸대요. 다행히. 아이고. 네, 그래서 이거 아이고 하면 안 되지. 아이고가 아닌데. 아이고 하면 안 그래서 되지. 30분 지각하셨대요. 네. 출근을 못한 건 아니고. 그래서 앞문으로 이제 승하차를 하셨고 또 와이퍼가 안 되니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전하시기 이제 서행을 너무 할 위험했어요.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평소보다 뭐 30분 정도 지연되는 운행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장마철엔 합니다. 전기버스가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것도 대비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장마철이 아닌데도 얼마 전에 그 고장난 어떤 차량 결함 이런 걸 주장하면서 전기차 업체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전기차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네. 업체죠. 테슬라. 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경찰에 고발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네. 무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문이 안 열린다라는 게 이제 고발인들의 주장이었는데요. 테슬라 혹시 타보셨나요? 타봤어요. 네, 네. 테슬라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우리 문 1분밖에 안 손잡이가 남았어요. 딱 이렇게 붙어 있다가 우리 1분 평평하게. 남았어요. 어머! 아니 저 모니터에 6분이라고 떠 있어가지고 지금 57초 남았어요. 어머, 선영 어떡하죠? 씨가 본인이 준비해 빨리빨리. 아, 네. 빨리빨리. 자. 그래서 네. 히든도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중대한 결함이다 해서 고발을 했는데 국토부 조사 결과 이거는 그렇게 큰 이제 고의적인 결함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나서 이 고발에 대한 거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네. 아니 저는 선영 씨 얼굴 빨개졌어요. 어머. 지금 매우 당황했어요. 모니터가 6분 31초라고 네. 자, 나왔어요. 8초도 넘어가지 않고 그냥 큐시트 네.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큐시트 톱은 엄혹한 경제 상황입니다. 무역 적자
상반기 103억 달러 적자로 역대 최대 적자폭 기록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소비자 물가 더 뛸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증시 마이너스 1.17%, 2,305까지 아이고. 갔습니다. 네. 장중엔 2,300선도 무너졌습니다. 자, 장사도 안 돼서 버는 것도 없고 물가는 뛰고 증시는 죽쓰고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서 뭐 기름값을 조금 낮춰주겠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힘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톱블록에서 4개 아이템에 걸쳐서 이 경제 상황 알아보고 현장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 소식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나토 순방 이후 탈중국이 가능할지 팩트체크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선영 씨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